차분한 목소리로 네, 그 고객님께서 결정하는 그 결정에 존중합니다. 근데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업하는 형입니다. 네, 오늘은 2019년 3월 13일 수요일 아침 7시 반. 네, 항상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해요. 네, 어저께도 이제 일기예보 보니까 오늘 아침 쌀쌀하니까 옷 따뜻하게 입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코트 입고 출근했다가 지금 이제 양복만 입고 방송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출근 잘하셨습니까? 네, 항상 이런 똑같은 루틴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네, 어저께 제가 이제 거절에 대해서 거절 전문가 사업하는 형이 거절에 대해서 어저께 이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2탄입니다. 네, 거절 전문가 사업하는 형이 오늘은 거절 2탄, 거절 당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3가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영업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인간관계를 하면서 수많은 거절들을 당합니다. 근데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감정 근육을 키워라. 네, 그럼 우리가 거절에 익숙해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고 이제 계속 거절만 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영업하는 사람, 사업하는 형이 여러분에게 거절을 당해도 그 다음에는 거절을 안 당하게끔 거절 당했을 때 해야 할 3가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어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뭔가 이제 거절을 당했어요. 뭐 영업을 예로 들어볼게요. 제가 이제 자동차를 팔러 갔습니다. 그럼 고객한테 설명을 하죠. 매장에 온 고객한테 이 차는 어떻고 이렇게 다 제안을 했어요. 근데 끝내 발주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 사람도 이제 거절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면 네, 다음에 이용해 주세요 하고 그냥 뒤돌아서 넘어가거나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항상 한 번씩 해야 될 게 있어요. 한 박자 쉬고 차분한 목소리로 네, 그 고객님께서 결정하는 그 결정에 존중합니다. 근데 선택을 안 한, 거절을 한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그럼 대부분은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가격 조건이 마음에 안 들었다. 뭐 프로모션이, 아니면 이 회사 차 말고 다른 회사 차 본 게 있다. 아니면 사실은 내가 가격을 좀 알아보러 온 거지 지금 당장 구매할 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항상 거절을 당하면 바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한 박자 쉬고 고객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혹시 거절했던 그 이유를 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다음에 참고해서 더 좋은 조건으로 드리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대부분 얘기를 해줍니다. 두 번째, 거절을 당했을 때는요, 계속 그 폼으로 가면 안 돼요.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 2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기부하세요 이렇게 팻말을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기부하세요, 이 기부금은 고아원에 보내집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구를 들고 다니는 거랑, 기부하세요, 저는 한 푼도 갖지 않습니다, 그걸 앞에 추가를 해요. 저는 한 푼도 갖지 않습니다. 이 돈은 모두 고아원, 어린아이들에게 기부되는 돈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에 저는 한 푼도 갖지 않습니다, 이 문구 하나를 추가를 하면은 기부금이 20%가 늘어난다는 그런 보고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뭔가 더 좋은 거절에 대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거절만 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됩니다. 2번째 예로는 미국에서 어떤 장님이 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구에 뭐 한 푼만 주세요, 뭐 2푼만 주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를 어떤 사람이 싹 가져갑니다. 그리고 문구를 수정해서 딱 놨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그 장님에게 엄청난 돈을 줍니다. 계속 돈을 주고 가요. 어떻게 문구를 수정했냐면, 처음에는 저 좀 도와주세요, help me, 저는 장님입니다, 이런 문구였는데, 오늘은 참 아름다운 날입니다, 파란 하늘을 보면서 가끔 여유를 가지세요, 이렇게 문구를 수정했더니 사람들이 장님에게 계속 돈을 주는 겁니다. 그것만큼 좋은 문구가 어디 있습니까? 그 문구에는 모든 게 담겨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거절을 당했을 때는 문구를 수정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도 계속 수정을 통해서 더 나은 승인, 더 나은 발주로 이어지게끔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이건 뭐냐면요. 보통 사람들이 거절을 당하면 감정적으로 이제 대하잖아요. 아, 이 사람 이제 안 봐야겠다. 이 사람은 내 고객이 아니다. 아, 이 사람은 내 지인이 아니다. 안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부분 넘어가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죠. 유머 감각이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유머로 그 상황을 넘기는 거죠. 다음을 노리는 거죠. 근데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도 긍정적으로 그 거절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사람은 착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에 나쁜 놈이지 않게 착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심리학 책에 나오는데요. 마음의 빚을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나를 거절했지만 내가 유머로 아주 긍정적으로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그 상황을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한테 마음의 빚을 갖게 되는 겁니다. 계속 신경이 쓰이죠. 아, 저 사람 내가 거절했는데 오히려 나한테 더 잘해주더라. 그러면 그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다음에는 똑같은 제안, 물론 아까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수정을 통한 제안을 하겠죠. 그럴 때는 그래도 마음의 빚을 덜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받아준다는 겁니다. 항상 착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을 약간 자극해서 마음의 빚을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언젠가는 저에게 승인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거절당했을 때 해야 할 일 3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뭐죠? 첫 번째, 물어봐라. 거절을 당했을 때, 판매가 안 됐을 때 한 박자 쉬고 판매를 못한 이유를, 저에게 구매를 안 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다음에 참고해서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두 번째, 수정하라. 그냥 넘어가지 말고 문구를 수정하든 방법을 수정하든 수정을 해서 다음에는 거절이 아닌 승인이 되게끔 항상 그때그때 더 나은 방향으로 수정하라. 세 번째, 유머가 안 되면 긍정적으로 마무리를 해서 그 사람에게 마음의 빚을 줘라. 미안하게끔 만든 다음에 그 다음을 노려라. 이렇게 오늘은 거절당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일주일의 중간입니다. 몸으로 치면 가장 중요한 허리의 부분을 담당하는 게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